대한민국엔 되게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라가야 돼요, 회사가.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들을 쿼리파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에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책임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보안팀에서는 데이터를 잘 안 열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고객들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쿼리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과 오디트에 특화된 기능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또 얘가 여기서 접근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제품을 처음 만들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과연 한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게 계속 하는 게 과연 우리 회사가 갈 길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쿼리파이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예 US 마켓을 타겟으로 하자. 소프트웨어 본고장에 가서 우리가 이걸 뭔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고 실리콘밸리로 갔죠. 미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 끝에 저 Y 컴비네이터에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되게 운 좋게 저희가 한 번에 서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회사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뭐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마켓이 뭐고, 또 우리는 어떤 기술력과 어떤 팀과 또 제품이 나와 있다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제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되게 간결하게 10분 안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1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일한 한국 스타트업으로 작년에 Y 컴비네이터에 이제 가게 됐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애자일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애자일 모델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작게 계획하고 작게 개발하고 작게 실패함으로써 이 실패의 개선을 쌓아가면서 그 프로덕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요구를 전달하는 사람부터 이걸 개발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모두가 같은 팀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애자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크럼이라는 방법. 스크럼에는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이슈들이 정리되어 있는 과업의 리스트예요. 이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단 1주 혹은 2주, 길면 4주 정도의 이 스크럼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터레이션 주기를 이 스프린트 동안 할 일을 정해서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스크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스토리라는 것은 어떠한 작업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기능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하면 내가 정말 100% 집중해서 최고로 집중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스토리 포인트를 계산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너무 과신해서 오버 에스티메이팅 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팅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같은 팀원들이 이걸 도와주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벨로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벨로시티를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2주 동안 해야 할 일을 결정할 때 2주 동안에 우리의 자원을 이 벨로시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게 되고요. 이 벨로시티를 애자일 스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 단위로만 측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자기가 예측한 스토리 포인트와 그 합의된 2주간의 스프린트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벨로시티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게 그 애자일 스크럼이 스프린트로 돌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 가로로 스프린트 시간이 흐르고요. 세로로 줄어드는 스토리 포인트가 보여지는 차트가 번다운 차트입니다. 이 번다운 차트는 위험 상황을 알려줘요. 대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계획이 잘 가고 있다는 거고 위로 가고 있으면 계획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스프린트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첫 번째로 하는 게 계획 회의고요. 플래닝 미팅인데 이번 스프린트에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업무 시작 전에 데일리 스탠드업이라는 짧은 미팅을 해요. 짧게 오늘의 이슈, 내용을 협의하고 그 이슈가 발생한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스프린트의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데일리 스탠드업입니다. 이때 개발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업무의 속성이 많다 보니까 이 데일리 스탠드업 때 팀워크와 신뢰를 형성하고 그 애자일 스크럼 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 데일리 스탠드업이에요. 이제 2주간의 스프린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요. 그 피드백을 개발자는 그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다들 약간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제품이 잘 나왔어, 이거 잘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칭찬을 해주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영어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회고 단계를 통해서 liked, 좋았던 점, learned, 배웠던 점, lacked, 부족했던 점, 그리고 long포, 앞으로 어떤 걸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요게 2주 동안에 쭉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요게 애자일 스크럼 스프린트의 주요한 그 절차예요. 현재 체커의 퀄리파이 팀은 44번째 스크럼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애자일 스프린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퀄리파이는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할까? 그래서 이제 그 퀄리파이가 뭔가요? 퀄리파이는 한마디로 SQL 게이트 같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툴입니다. SQL 게이트는 이제 한국 토종 소프트웨어로, 근데 단점은 소스 코드가 델 파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만 작동을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렌더러를 어떤 걸 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저는 JX 브라우저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둘이서 이런 기술 스펙으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예, 영상 보시면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거의 바닐라 JS로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괜찮다,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 혼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지금 개발 방식도 좀 최신 방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내부 고민이 있어서 그때부터 한 2, 3개월간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는 쿼리 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용량 데이터 그리드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액트 버전으로 된 데이터 그리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리액트라든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퀄리파이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디자인을 입히고 다듬어서 현재 이제 앱 버전인 퀄리파이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릴리즈를 시켰고, 여기가 이제 야놀자에 저희가 이제 도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앱 말고 웹으로 달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를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그 사스 아키텍처를 한번 이게 준비해 봤고요. 그렇게 해서 웹 버전도 빌드를 했어요. 지금 이제 기존의 카카오나 야놀자에는 이제 이걸로 그 웹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드리는 작업에 착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웹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도입한 스토리북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기존에는 이제 그 리액트 컴포넌트 개발할 때 좀 구식의 방법들을 썼었는데요. 뭐 그냥 스토리북을 도입하면서 컴포넌트 중심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스토리북 도입으로 얻는 이점을 보면
어떤 그 특정 피처를 개발을 하려면 그 피처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뭐. 근데 스토리북으로 만들면 그 해당 컴포넌트의 피처를 스냅샷으로 주입을 해줘서 그 스냅샷으로 컴포넌트가 그대로 열리게 만들어서 구현이 점점 이제 간단해지고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새로운 기능 개발이나 아니면 내부 코어의 어떤 목업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변경됐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체커가 만들 계획이니까요. 보시는 분들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